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 7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최근에 6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6월이 아닌 7월 달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하게 매집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반기에 대형 이슈를 갖고 있는 7월 달부터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죠. 이 위장막에 씌어져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이버 트럭과 똑같은 디자인인데 위장막이 조금 화려하죠. 이번에 14일 날 미 캘리포니아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과하는 화려한 위장막으로 차량을 감싼 사이버 트럭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모델이 나오기 전에 시제품이 최종 완성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막을 안 씌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사이버 트럭 시제품 위장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제품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 버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시제품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사이버 트럭과 상당히 유사하다. 저 각진 형태 그대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은 상당히 비쌀 것으로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연간 37만 5천 대 정도를 생산할 준비를 테슬라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판매량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게 배터리 용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에서 전문을 공개했을 때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팩의 크기가 단 100kW였던 것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운송용 배터리라는 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같은 다양한 차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일반적으로 더 크거든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랑 리비안의 R1T 같은 경우에는 130kW 이상의 배터리 팩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때 이들 같은 경쟁 차종보다 더 높은 주행거리를 목표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kW인데도 불구하고 130kW보다 더 이 주행거리가 길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뭔가 더 뛰어나거나 혹은 배터리 팩의 크기가 대략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국과는 좀 다르죠. 가격이 비싸도 성능이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전기차입니다. 보시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어때요? 이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 유지가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24년, 25년, 26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중국도 올해 초를 기점으로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나 이미 폐지된 유럽과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리면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미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가격 압박이 비교적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조금을 주니까 훨씬 더 좋은 성능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가별로 선호하는 차량들이 좀 달라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차량 크기별 판매 비중을 보면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도에 따라서 차량의 판매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승용차, 소형차, 대형차 등등들 봤을 때 일반적으로 유럽은 승용차의 비중이 높고요. 소형차에 대한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대형차의 비중이 상당히 작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에 대한 비중이 절반, SUV에 대한 비중이 절반, 승합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에 대한 비중이 작고요. 픽업 트럭이나 SUV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를 선호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어때요? 유럽 시장에서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침투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형차고 승용차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작고 파워가 약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차체 자체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자동차를 많이 타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향후 3년부터 10년간 주요 전방 시장 중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은 SUV 그리고 중대형 트럭에 대한 비중이 70%에서 80%를 차지를 합니다. 즉 자동차에 대한 차체가 워낙 크고요. 대형차에 적합한 배터리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은 한계 수준입니다. 지금 니켈의 함량이 뭐 90%가 넘는다. 91%, 92%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97%, 98%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양극재가 출력과 주행거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충전 속도,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에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NCM 3원계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적합한데 이 적합한 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해야 되고요. 결국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시장이 미국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미국 주행거리에서 581km를 인증하며 전비 1등을 기록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르게 상업 사무구역과 주거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구매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요. 미국에서 장 좀 보러 갔다 올게 하면은 100마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주거비와 그다음에 기름값이 실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높게 떴을 때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했나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바로 자동차에 대한 이용 시간이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행거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자율주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땅이 넓고 거리가 워낙 멀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방으로 30km 직진 후 오른쪽으로 50km, 전방으로 다시 100km. 너무 지루한 운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테슬라가 주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이 중요하겠죠. 주행거리가 긴 만큼 전기차 구매 시 주행거리 및 충전 속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고요. 지금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10분만 충전해도 되고 1200km를 달릴 수 있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를 이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개발이 수년 남은 현재 단기간에 이 주행거리를 끌어올리거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활용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요가 느는 게 맞냐? 지금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배터리 시장도 커지고 양극재, 음극재 다 커지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그 성장에 비해서 얼만큼 커지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밸류체인별 수요 성대를 보면은 전기차가 이제 22년도 기준에서 1배를 기준했을 때 26년까지 2.4배로 성장을 합니다. 배터리는 어때요? 1.0에서 3배 성장하고요. 양극재는 2.7배, 음극재는 3배 성장합니다.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소재, 배터리,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2.7배에서 2.5배, 많아봤자 3배 수준인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1배가 넘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삼원계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에 더 주목한 이유는 음극재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대한 생산을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꽉 잡고 있죠. 중국이 사실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한국에서 몇몇 기업들이 보입니다. 뭐 LG화학부터 해서 포스코, 그다음에 에코프로 수많은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많지만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사 중에서 7개가 중국 기업이고요. 10위권 이내에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음극재 시장 중국이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공급망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인 상황이죠.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사이가 예전만큼 적대적이진 않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IRA라는 것 자체가 중국을 배제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음극재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배터리 출력을 좌우하는 양극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음극재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계속 부각받고 있고요. 사실 양극재가 개발되어 온 만큼 음극재에 대한 개발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가 양극재에 비해서 적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양극재가 거의 만렙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외 음극재 기업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다방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주행거리입니다. 그 주행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음극재도 개발하고 양극재 성능도 향상시키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를 떨궈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양극재 성능 향상 한 게 있고요. 플라스틱 소재를 쓰는 것도 사실 고급 전기차, 즉 전기차 자체가 워낙 비싼데 내가 사는 자동차가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살까요? 구매에 대한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음극재는 현재 중국 시장이 장악을 했지만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는 만큼 이 개발을 누가 먼저 해서 누가 이 시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차를 선호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LFP 배터리보다 3원계 배터리 적용이 훨씬 더 시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실리콘 음극재가 같이 고속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LG엔솔, BMW 등 수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7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 이 현재 시장의 이슈들이 여러분들께 다가오기 전에 지금부터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CNT 도전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실리콘 극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해서 이 배터리 자체가 팽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제 성능도 감소시키고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못 해왔는데 CNT 도전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거기와 관련된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나노신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음극재 대비 압도적인 성능, 정말 압도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부피 팽창 이슈가 크게 문제였는데 그 팽창 이슈를 해결함에 따라서 앞으로 적용되는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얘네가 SW, S&T 분사제 독점 기업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차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성장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노신소재는 지금 가격부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20%가 음극재 매출이고 그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태양전지, 미래성장 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실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대주전자 제로인데 얘네가 현재 2,000톤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24년도에 1만 톤, 25년도에는 2만 톤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음극재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전지까지 미래 성장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 두 종목 다 현재 시장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보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빠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시면 올해 7월부터 강하게 올라가서 올해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그리고 로봇, 폐배터리에 대해서 총정리 리포트 나는 이것도 보고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해당 리포트 말고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종목 추천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종목의 관심 종목 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장의 주도주들 왜 올랐는지도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혜택들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설치하면은
개인정보 적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후에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밖에도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거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증시 일정도 함께 여러분들께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동국제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왜 움직였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이슈는 뭐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종목 추천부터 시장의 뉴스, 그 다음에 최신 주도주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플 이용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